네, 여러분 칼럼을 다시 읽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칼럼은 작년 말에 조국 사태로 인해서 그 교육 분야의 불공정, 부도덕에 대해서 큰 이슈가 일었었죠. 교육부는 느닷없이 교육부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2025년까지 자사고, 특목고, 과학고를 전부 다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그 발표를 보고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칼럼의 제목을 교육부는 마이크로소프트 CEO를 보라 이렇게 썼습니다. 우선 사티아 나델라가 등장을 하게 된 배경과 그 사람의 그 역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 그 PC가 등장하면서 PC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인 윈도우를 독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30년 가까이 IT 업계에서 왕자의 자리를 지켜왔죠. 그런데 빌 게이츠가 퇴장하고 또 그 자리를 이어받은 스티브 발머가 한계를 보이면서 힘들어졌습니다. 반면에 애플, 페이스북, 구글 같은 회사는 각각 시가총액이 1조를 넘겨보는 그런 아주 새로운 그 스타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퇴조하게 되고 또 혁신성을 상실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미 30년 동안 왕자의 자리를 지켜온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료화된 조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그 3대 CEO가 등장을 한 거죠. 또 이 사람이 등장한 이후에 4년 만에 주가를 3배까지 끌어올리는 아주 그런 기용을 통해서 상당히 각광받는 CEO가 됐습니다. 이 사람을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었고요. 특히 기업의 CEO로서는 아주 유별나게 사회적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트럼프의 반인민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배넌의 백인 우월주의를 상당히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또 요새 크게 이슈가 되는 인종차별적인 폭동에 대해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존경과 공감과 기회가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큰 목소리를 내는 그런 기업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인도에서 20여 년 전에 이민 온 그 후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본류의 그런 큰 기업의 CEO가 되면서 그런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거죠. 자, 이 사람이 경영한 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립자인 빌 게이츠나 또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천재형의 경영자는 아주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기업이 미국의 많은 IT 기업들이 그래 왔거든요. 상당히 경쟁을 촉진하고 또 직원들이 경쟁 속에서 성과를 내도록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성과를 보였는데 이 사티아는 경쟁보다는 팀워크를 강조하는 그런 경영을 했고요. 특히 같이 공부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서 상당히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알려지기로는 엄청난 독서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산업적으로도 보면 빌 게이츠가 그 윈도우 OS를 만들어서 30년 동안 그 거의 독점 기업의 형태를 취해서 왔던 것과 다르게 산업계 내에서 협업 모델을 강조하는 경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파트너 전략을 쓴 거죠.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뒤늦게 클라우드를 하게 되는데 클라우드의 핵심이 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자기네 고유의 그런 그 OS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리눅스의 오픈 소스를 적용했다든지 해서 굉장히 그 산업계 내에서 협업하는 그런 방식의 전략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 사람은 경영의 핵심 가치도 기존의 다른 그 전임 그 CEO들이 했던 거하고는 다른 그런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실적을 평가하기보다는 각각 개개인이 다양성을 위해서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했는지 하는 것들을 평가하게 되고, 또 다양성과 존중 문화를 아주 기업의 핵심 가치로 만드는 그런 아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한번 돌아보면요. 상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역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천재형 그런 경영자가 아니고 평범해서 원래 인도 태생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공대를 나오고 이민을 와서 평범한 대학을 다시 다니고 평범한 직장 생활을 이제 한 끝에 한 20년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직장 생활을 한 이후에 이제 CEO까지 올라가는 이제 그런 거죠. 이 사람을 특징으로 짓자면 공감이에요, 공감. 그 공감 능력을 일종의 공감의 능력, 공감의 가치를 터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사람이 원래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입사 시험 볼 때도 면접에서 그 면접관이 질문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길에서 우는 아이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그때 사티아의 대답은 911에 전화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이죠. 그런데 원래 공감 능력을 요구하는 답은 그 우는 아이에게 당장 달려가서 안아주겠다 이런 게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 아이 중에서 첫째 아이가 선천성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이 사람이 공감의 가치를 터득하게 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경영에서도 공감이나 소통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어려워졌을 때 자기가 CEO를 맡아서 첫 번째 했던 그 액션이 아주 수백만의 팔로워가 있는 사람의 부사장 중에서 한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을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다 돌아다니면서 고객의 소리를 청취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청취된 소리를 회사의 정책과 서비스에 반영하는, 그야말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을 실천에 옮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특징적으로 보면 그 뛰어난 그 천재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그 뭐라고 그럴까요? 핵심적인 능력이라고 할까? 그거는 기존의 틀과 문화를 바꾸고 또 실천하는 그런 혁신적인 사고와 행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왜 이 사티아 나델라 얘기를 칼럼에다 썼냐면 교육부의 여러 가지 하는 행위를 보고 이 우리나라 교육이 미래의 인재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또는 미래의 인재가 어떤 인재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고민과 그런 철학이 깔려져 있는 결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사티아 나델라를 예로 들게 된 거고요. 그 반면에 우리 교육부의 결정을 한번 보자고요. 2025년까지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그런 교육부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법률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목표는 서열화를 해제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열화가 심해지니까 자꾸 이렇게 부정도 생기고 불공정한 행위들이 아빠 찬스를 쓰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되니까 서열화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를 없애겠다 이런 결정을 한 거죠. 사실 국민들의 목소리는 불공정한 행위 또는 아빠 찬스를 쓰는 행위를 지탄을 했는데 그 지탄의 화살을 이런 특수학교들을 대상으로 돌린 거죠. 사실 특수학교가 원래 생긴 배경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서울의 강남의 일부 지역을 맞으면 중심으로 해서 아주 사교육이 아주 한정된 지역에서만 극성을 부리니까 전국의 여러 곳에다가 이런 그래도 사학에 의해서 이렇게 명문으로 자랄 수 있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분산돼서 그런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십 년 전에 결정된 건데 이거를 공정하다는 그런 그 화두를 삼아서 공정한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일반고의 틀 속에서 다 유지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예산을 교육 환경 개선하는데 2조 2천억 원, 일반고 전환하는데 1조로 투입하겠다 이런 거죠. 그 돈도 대개 다 그 아까 제가 얘기한 교육의 철학이나 인재의 그런 그 미래 인재에 대한 그 지향성이나 이런 고민보다는 학교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무선망 구축하고 인공지능 융합형 학교를 육성하고 온라인 교육 과정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 상당히 외적인 것들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한 투입인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우수하다고 하는 학교들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비판의 목소리는 미래 교육에 대한 토론과 합의가 없이 어떻게 일반인들은 불공정이나 부도덕한 행위를 비판하는데 학교나 입시 제도를 탓하느냐 이제 이런 거고요. 또 특히 아까도 말했지만 자사고나 특목고가 국제고가 특정 지역의 사교육을 해소시키는 그런 목적도 있었는데 또 역할도 있었는데 그런 건 다 깡그리 무시하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이 이제 비판입니다. 그래서 미래형 인재교육 육성을 위해서 그 우선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미래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는 것이 먼저 우선이다. 또 학교나 교과과정 입시제도 바꾸는 거는 그 다음 일이다 이제 이렇게 글을 썼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경우도 잠깐 이제 한번 들여다보면 명문대 입시는 역시 치열합니다. 미국도. 그래서 사실은 부모들이 능력 있는 부모들은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폐단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이 다 그 교육부가 정해준 중앙정부가 정해준 방법으로 선발하고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대학이 다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들이 추구하는 인재형에 맞게 선택도 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죠. 대신 아까 그 사다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난한데 능력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는 노력에 따라서는 장학금 제도가 상당히 잘 마련되어 있어서 장학 자금으로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가 하면 또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사티아의 경우에서 보다시피 명문대를 나오지 않아도 실력과 잠재력이 있으면 취업과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고 저도 미국 기업에 한 20년 여러 기업에서 일해본 경험으로는 사실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조차 묻거나 알지도 서로 않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필요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실력과 잠재력이 어떠냐 이제 이런 걸 보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
사티아 나델라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야말로 초인류 기업의 CEO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민자의 자제로서 평범하게 회사에 들어가서 평범하게 생활하다가 이제 그렇게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교육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이 폐지하고 정시를 늘리는 게 진정 공정한 사회로 가는 것이냐 하는 질문.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나델라 같은 그런 미래형 인재를 키우는 길이냐. 이런 질문을 칼럼에서는 질문을 던지면서 매듭 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